박미TV의 박미입니다. 자, 이제 은행이 조금 잠잠해지면서 인하를 하기는 어렵다. 예상은 박미의 진짜 경제 뉴스 시작합니다. 내년에도 집값 하락세 지속될 것이다. 어디? 미국? 아니,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한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세는 아마도 2.0% 상승하지 않겠느냐, 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내년에 집값 하락을 한다? 이 얘기하는 거는 아마 기자들이 또는 신문사에서 최근에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하기야 지금 집이 8만 정도가 팔겠다고 나와 있으니 살 사람은 없죠. 이러니 지금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사를 좀 보면은 내년에도 고금리 장기화 우려와 경기 둔화 등으로 영향으로 집값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 기조와 경기 침체로 매수 심리 부진이 계속되면서요. 시장 전반에 걸쳐 가격 하락세와 거래 침체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웬일이니 이래가 하락한다는 그런 말을 이제 기사를 올리기 시작하고 있으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들은 2024년 건설 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에서 내년 주택 가격이 2.0%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이게 웬일이에요? 그렇게 많이 부동산이 올랐고 계속 오를 것이다. 이 얘기 했던 애들은 지금 또 어디로 갔는지 한번 유튜브 한 애들은 이제 좀 조용히 좀 쉬고 있는 건가요? 신문에서도 이렇게 발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값은 4분기 보합세를 기록한 이후 내년부터 수도권과 지방 모두 하락세로 돌아갈 것이다. 예, 조선일보에서 난 기사니 조금은 좀 나으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주택 전세 가격은 아마 좀 오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주택의 전세 가격이 4.8%까지 현재 하락을 했죠. 그래서 내년에는 그러나 전세가 이제 전부 소진이 되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이 전세라는 거 이게 있어가지고 집값 올리는데도 큰 역할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 세대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갭 투자라는 게 있어가지고 인터넷을 보고 20억의 전세다 그러면은 30억짜리를 이렇게 사고 대출은 못 받지 않습니까? 전세 때문에. 그러면 그 나머지를 만든 사람이 30억에 이제 돈을 10억을 맞춰서 주고 그런데 지금 전세가 떨어지면서 전세가 12억, 10억으로 빠지면서 10억을 또 맞춰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 것인데 그것도 좀 밀고 또 이게 집이 너무 많이 떨어지게 되면은 부동산 뭐 박살이 나면서 정부가 우장창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전세자금 대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끼워 넣기로 해서 살리는 이런 상황을 맞게 됐는데 이것이 이제 혼란스럽게 되는 상황으로 오는 게 아니냐. 이거 대단한 위험성이 있는 내용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대단히 사람들이 65%라고 하지만은 70%, 75%까지 부동산이 내 자산이다. 내가 많이 지금 부동산이 5억에 산 건데 많이 올랐잖아. 이런 사람들은 현찰이 캐시로 있어야 그것이 부동산을 사고 판 내용 중에 남은 돈이 바로 내가 부동산을 잘해서 딴 거다.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일 안 하고 버는 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도 많은 거고. 그렇지만 그래도 그것이 10억이 남았다. 20억이 남았다. 이랬을 경우에 그게 바로 내 돈인 거지. 부동산 하나 가지고는 내 돈이라 생각하기에는 그렇지요 좀. 왜? 들쑥날쑥 떨어질 때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계산을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택 전세 가격은 아마도 4.8이 하락했지만 내년에는 2.0이 오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다봤는데요. 한번 뭐 내년 1월 정도 아직까지는 지금 예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고 금리 인하 시기가 불확실한데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건설 기업의 자금 조달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에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인프라 투자 및 건설 금융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 이게 무슨 개소리야. 뭔 적극적인 무슨 안정화를 위한 뭐 돈을 그래서 계속 빌려주라는 거야, 이 사람아? 응? 그런 것도 별로 좋은 거 아니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건설회사들이 좋을 때는 막 그냥 마구잡이로 돈을 이익을 남기고 챙겨놓고는 이제 또 경기가 땅에 떨어지면 협박을 하면서 은행에서 돈을 달라 안 그러면 망한다. 건설회사 다 망하면 부동산 값 떨어지고 어떻게 되는 줄 알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협박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유가 뭐지? 돈을 달라고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지금 은행에 뻥 돈이 없죠. 그래서 최근에 여기 앞에 프리마 호텔도 지금 눈탱이를 씌워가지고 우리한테 한 5 평당 5 또는 6억에 이렇게 분양을 하려고 그러다가 무산되는지 안 되는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네 지금 큰일 났다 이렇게 내용으로 기사가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여러분 영끌 비투 다시 꿈틀 또 이런 내용을 한쪽에서는 큰일 났다. 또 한쪽에서는 꿈틀댄다. 7% 금리에도 신용대출 6천억이 늘었다. 계속 느는군요. 빚은 계속 올라가고 계속 늘고 언제 빚 갚을래? 빚은 한 번 지면 갚기가 어렵다는 건 여러분들 경험해 보셔서 알죠? 네. 그래서 이렇게 영끌 그리고 비투하는 이 친구들이 또다시 7% 금리도 좋다. 나중에 5억이든 10억이든 사놓으면 15억이 된다. 그런데 전문가와 나를 비롯해 이 세상을 좀 살아보고 경험해 본 사람들은 계속 자산 가치가 떨어진다 조심해라.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금리 7%도 이사 다니기 싫다. 고생하기도 싫고 나는 한 집에서 쭉 살고 내가 여기서 팁 하나 줄게. 인생을 살면서 한 집에서 쭉 사는 거는 없어요. 한 집에서 20대에 집 사가지고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그것처럼 바보가 없고 그리고 한 집에서 살면서 이사 다니기 싫어가지고 쭉 사는 집 그런 집은 없어요. 예? 꼭 몇 번의 이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끌 비투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꿈틀대고 있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아까 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 다니기 싫고 귀찮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비싸도 집 사놓고 나중에 집값 오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도 아직도 많습니다. 그때 상황이 아니라니까. 지금 집 사는 거는 평당 7천, 8천 강남은 1억까지 가죠. 그리고 강북은 5천, 6천 그리고 외곽 쪽으로 가는 것도 전부 광명이니 뭐니 3천, 4천이에요. 그 시대하고 우리 옛날 시대 평당 200, 300 또는 1,000만 원까지 그 시대가 아니라고. 아유,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부동산은 우리나라 이렇게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내년에는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말씀드리고 전세는 약간 오르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을 한 내용이 있다라는 거 저는 뭐 어찌됐든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계속해서 경기가 안 좋으면은 우리나라의 제일 큰 문제인 전세는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또 반은 또 싫고 반은 좋다고 하니까 참 골치가 아픕니다. 자산에 대해서는 언제나 골치가 아픈 거니까 입조심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거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